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요령 10조하고 11조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부터 앞으로 남은 이제 세 강의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히나 오늘 배울 내용은 현장에 가서 손해평가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그걸 명심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령 10조 해가지고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돼 있죠. 예, 우리 손해평가사가 됐을 때 손해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절차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오늘 그 배울 10조하고 11조에서 적어도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란색 바탕으로 많이 돼 있죠. 이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유의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1항 먼저 보겠습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와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손해평가반 구성원을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문헌이 좀 수정됐어요. 그런데 이 현지조사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문헌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손해평가 결과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확량이 얼마인지, 총 표본교환은 얼마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적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손해평가반 구성원을 기록할 수 있도록, 누가 그 손해평가했다는 그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지조사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손해평가를 하러 현장에 가실 때는 꼭 이게 농협에 가서 현지조사서를 수령해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이제 손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1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2항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될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따지면 NH농협 손해보험은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1항에 따른 현재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그죠? 예, 배부를 한단 말이에요. 예, 배부를 하고 손해평가 시의 주의사항 등을 숙지시킨 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항, 2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특별하게 요 암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예, 기본적으로 뭐 당연하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3항하고 4항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주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3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신설 조항이 새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는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사실 여러분께서 알 필요도 없고요. 현재 법 규정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현재 법 규정에서 이렇게 그 수정해서 다음 중 틀린 것으로 고르세요 하면 그것을 찾아내는 그 연습만 하면 되는 거죠. 공법은 법 규정이 어떻게 이 의미가 뭐냐 그런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에 규정된 그 내용 그대로만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항이 어떻게 돼 있나?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수확량 산정을 했으면 그걸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피해율이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까지, 그죠? 예, 그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작자분한테, 보험 가입자분한테 서명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제출하겠어요? 그렇죠?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할 거 아닙니까? NH농협 손해보험에,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래 돼 있었는데 그 조금 이제 부연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며칠까지 제출하라 하고 이게 이제 신설된 조항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조사일부터 며칠 이내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영업일 7일 이내 이렇게 하지 않고 7영업일이라고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데는 금융기관이 일을 안 하죠. 그죠? 그럼 영업일에 포함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거 빼고 실제로 영업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또 묻지도 않아요. 의미도 묻지
받지도 않고 오직 그 법 규정에 있는 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는데 다만 뭐가 있죠? 예, 다만 하우스 등 원예 시설가. 원래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법 개정 2023년 12월 29일 날에 개정합니다 하고 공고했을 때는 요 내용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도 3월 29일 날에 최종 개정될 때는 요 축사 건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건 시설물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손해액을 산정하면 그 감가상각 있잖아요. 경영관가를 쉽게 말해서 1년에 10%씩 이렇게 감가상각 된다 그러면 그것을 다 산정해 가지고 최종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7영업일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원래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원예시설과 축사건물 여러분께서 쉽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시설물 이런 것들은 7영업일을 초과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이 좀 허용해 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그냥 가서 손해평가하고 이번에 피해가 얼마나 났네요. 얼마나 심려가 크시겠어요 하고 보험가입자한테 소명받아서 그것을 NH농협 손해보험에 7영업일 이내에 그냥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손해평가하는 그 절차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봐보세요.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확인을 받아요.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현지주사서에다가 서명 좀 해주세요 했는데 서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피해 났는데 왜 피해율이 20% 30%밖에 안 잡혔냐고. 이게 70% 정도 난 것 같은데 막 하면서 이렇게 서명을 안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가 되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법에 규정된다. 쉽게 말해서 요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이렇게 하라고 손해평가 이렇게 하라고 딱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 규정대로만 우리는 딱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는가?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서 되셔도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부딪힐 수 있겠죠.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손해평가를 다 해놨고 선생님 여기 사인 좀 부탁합니다 하는데 서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자, 봐보세요. 손해평가반은 요 1번 적어놓은 거 여러분께서 1번 해갖고 이렇게 딱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농제법 강의하고 손해평가 이런 강의하면서 가볍게만 읽으셔도 됩니다 하고 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딱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바꿔서 나와요. 지문을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서명 좀 해주세요 했는데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가입자에게 그냥 손해 결과 통지를 해버리면 끝이에요. 예, 서명을 안 해준다면 피해율이 얼마 났네요. 서명해 주세요. 서명을 안 해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해주면 그냥 어떻게 되죠? 소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그냥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서명 좀 해주세요 하고 애걸복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1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서에다가 서명을 거부할 때는 소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누구한테 제출한다? 재보험사업자. 그렇죠?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우리한테 손해평가를 위탁했으니까 우리는 NH농협 손해보험에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예, 요게 1번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놓고 11회 시험에도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손해평가반은 또 뭐가 있냐면 가입자가 항상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식어가 있겠죠. 그렇죠? 예, 무조건 넣고 그냥 사유이시 했을 때는 또 다르게 방법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또 여기에 법에 규정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시험 문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사유 없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위에 거는 1번은 손해평가까지 다 끝냈는데 서명을 거부할 때는 그냥 서명 없이 그냥 현지조사서를 NH농협 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손해평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가 돼서 현재 가서 딱 조사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 계약자께서 작년에도 말이야 이거 손해평가 한다고 해갖고 내가 다른 거 약속도 다 취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율을 작게 잡아서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았어야 그럴 바에는 조사할 필요도 없어.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이럴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예, 바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여러분들께서 그 당연하게 손해평가사가 되시려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거부해서 손해평가를 못하는 거야. 예, 2번은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한번 봐보세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통지해요? 또 그 거부하는 보험가입자한테 통지하고 그냥 뭡니까? 결국은 손해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못한 거예요. 그죠? 못한 상태 그대로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 요 2번 굉장히 중요하죠? 예, 손해평가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피해를 결국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아유, 우리 그 피해 얼마인지를 확인하려고 왔는데, 조사하러 왔는데, 그 거부하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 가입자가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아유, 피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런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가입자한테 통지를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아셨죠? 이 문은 그대로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시험 문제 그 지문을 딱 보면 조금 요 앞뒤를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야, 긴가민가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당연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뭡니까? 명확하게 요거는 1번 해당사항, 요거는 2번 해당사항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그냥 통지를 하고 그 현지 조사서를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거지만 그대로 예, 결국은 가입자가 그 뭡니까? 손해평가를 거부합니다. 정당한 소요 없이 그 내용 그대로 줘가지고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쵸? 그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예, 요게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항은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그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여기 이제 시키면서 그 뭡니까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뭡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하죠. 예, 그 결과를 통지하잖아요. 여기 뭐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를 했죠. 그죠? 이렇게 뭡니까 서명을 하든 서명을 하지 않든 통지를 한 이후에 경작자께서는 그 다시 이렇게 의제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열어져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5항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예, 막 그냥 뭐 10년 이내 뭐 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일이 지나서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7영업일 이내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예, 토요일, 일요일 인가 써서 그냥 7일이 딱 지나고 나면 의의 신청을 못 하도록 딱 막아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는 7영업일 이내고 여기는 7일 이내. 조금 차이가 있죠. 벌써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더 단축시키려고 이거를 안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야 피해가 이만큼 났는데 자 봐 사진 봐 이렇게 막 한 70% 정도 났는데 피해를 30% 잡았어 하고 의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재보험 사업자는 이번에 그 손해평가를 실시한 손해평가반한테 또다시 재조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왜? 실시해야 한다 아니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겠어요. 예, 진짜로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도저히 이분은 보니까 터무니없는 막 주장을 하고 있어. 보더라도 진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의제기 한다고 해서 무조건 놓고 재조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낭비가 되잖아요. 그죠?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법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그 사항은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반드시 이런 경우가 뭡니까? 닥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생각해서 공부를 하면 더 쉽게 머릿속에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손해평가에 관련되는 법 규정이 요령 10조고요. 11조는 뭐냐면 손해평가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뭡니까? 그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을 준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그래도 그 뭡니까? 야, 이분들이 100% 믿을 수 있을까? 조금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야, 뭡니까? 재조사를 하고 막 이렇게 검증조사를 하고 만약 이런 제도가 있다 치면 더 뭡니까? 손해평가하는 여러분들께서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규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검증조사, 재조사 이 규정이. 아셨죠? 손해평가 그 100%도 안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손해평가 결과 검증해갖고 11조에 돼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요령 중에서는 법 규정이 가장 긴 조항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뭐 요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딱 하면 한 문제를 맞추고 법 규정 한 개 공부하면 한 문제를 맞춘 데까지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법 규정 그대로 나오니까.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1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보험 사업자 및 해갖고 요게 지금 3월 29일 개정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사업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사업자 우리가 앞에서 그 농업재보험 법령에서 보면 재보험 사업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농구먼에다 위탁을 줬잖아요. 재보험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이에요. 옛날로 따지면. 그런데 그걸 갖고 야 이게 좀 의미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또 얘기가 나와갖고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법 25조 2가 이제 그 업무 위탁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농업재보험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결국 뭡니까? 농구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 그 용어 대신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9회까지 기출 문제는 뭡니까? 그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당연히 맞는 지문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기출 문제를 다 바꿔놨습니다. 아셨죠? 그 수정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현재의 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옛날 법으로 그냥 했다가 야 이거 맞다 하고 공부했는데 이번에 시험 볼 때 새로운 바뀐 법으로 나오면 야 이거 긴가민가하고 막 좀 아리송송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 그런 다 잊어버리고 다 현재의 그 법 개정된 걸로 다 바꿔서 기출문제를 다 거의 대부분 다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교재에 있는 책으로 보시면 전혀 뭡니까 여러분께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법 25조에 따른 농업재보험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결국은 이게 뭡니까?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검증조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재보험 사업자하고 예, 그 뭡니까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그쵸? 예, 재보험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요 두 개 기관에서 뭡니까 검증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떨 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쵸? 만약에 손해평가반에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그걸 했어요. 했으면 그 10개를 다를 조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겠잖아요. 너무 그냥 시간 낭비고 그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한다 이거예요. 10개 정도 했으면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 예, 그 정도를 딱 뭡니까 임의로 추출해가지고 야 이 10개 손해평가반이 이렇게 조사한 것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검증조사를 하는 거예요. 야, 똑바로 했나 안 했나 하고 피해율이 만약에 35% 나왔는데 야, 새로 한번 조사해보자. 검증조사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해보니까 34% 나오거나 36% 나오거나 그런 건 큰 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똑바로 잘했네.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검증조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법규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더 여러분들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셔갖고 손해평가를 할 때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뭡니까 손해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만들려고 이 법규정이 있고 또 그 뭡니까 그 여러분께서 손해평가한 것 중에서 전부가 아닌 몇 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검증조사이면 바로 요겁니다. 근데 요걸 갖고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문헌이 바꿔서 나와요. 그러면 읽다 보면은 그냥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죠. 그렇죠? 예. 요것이 그래서 검증조사, 검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손해평가한 것을 똑바로 했나? 똑바로 하지 않았나? 검증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뭔 조사요? 그렇죠? 재조사가 아니고 검증조사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항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1항의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면, 원래 이제 검증조사는 재보험 사업자와 뭡니까 재보험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증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뭡니까 또 따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 NH 농협 손해보험 이번에 그 보니까 좀 막 그 피해율이 좀 잘못되고 작년에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표본을 10개 중에서 2개 정도 하지 말고 한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검증조사 해봐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예, 검증조사 하게 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요거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나 NH농협 손해보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왜 있겠어요? 예, 항상 법은 0.0001의 가능 정도 배제를 하지 않고 다 그까지도 생각해서 법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농장의 그 뭡니까 그 지시를 안 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아무런 이상 없이 잘하고 있는데 그 농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놓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 응하여야 된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농장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겠죠. 그죠? 법은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것도 개정됐는데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하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됐는데 더 뭡니까? 그 내용을 더 이렇게 세밀하게 갖고 야, 그 결과를 농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딱 여기까지 확정 지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검증조사예요. 여러분들께서 손해평가한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했나 안 했나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검증조사다 하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3항은 어떤 거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1항 및 2항에 따른 검증조사 결과 이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께서 피해율이 35%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해보면 피해율이 10%밖에 안 돼. 와, 이거 너무 막 이렇게 막 과대하게, 아는 사람에서 보험금 타게 하려고 35% 잡았나?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현격하게 차이 나죠. 그죠? 이렇게 그 현저한 차이가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손해평가가 똑바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재조사가 불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검증조사가 아니고 뭐요? 다시 조사한다 해갖고 재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검증조사를 딱 했는데 너무 차이가 큰 거야. 예, 피해를 너무 많이 잡았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그 다음에 어떤 걸로 한다고요? 일정 수를 이미 제출하지 않겠죠. 이제는 야 이거 부실하게 손해평가했네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는 거고 검증조사는 일정 수를 이미 제출해서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꼭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면서 그 기출문제라고 해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법규정 갖고 다 만든 거니까 2번, 3번, 4번 또다시 반복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 법규정이 중요하고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강의와 달리 조금 제가 세밀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항이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보험가입자가 또 뭐죠? 정당한 사유 시도 있잖아요. 이제는 뭘 거부했냐면, 뭡니까? 손해평가, 여러분께서 손해평가 거부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뭡니까? 거부할 때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한테 통지하고 그 현지조사서를 뭡니까?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하면 끝인 거예요. 그때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 새로운 이제 손해평가반이 갔는데. 그죠? 예. 그래서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증조사 할 때, 예, 그럴 때는 검증조사가 거부하니까 불가능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검증조사 하려고 그래 했더니만,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잖아요. 예, 그대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통지해? 가입자한테 통지하죠. 그죠? 통지하고 서명받고 말고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조사 자체를 못한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 보험가입자한테 통지하고 야 이렇게 거부해서 지금 현재 검증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작성해가지고 재보험사업자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그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여러분 교재도 뭡니까? 꼭 그렇게 번호를 적어가지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게 제 교재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하지만 또 이걸 번호까지 적어서 하기는 조금 뭐 하다가 보니까 강의 때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요걸 갖고 시키면서 요것이 뭐 2번 항목에다가 막 이렇게 쉽게 말해서 들어가 있거나 1번 항목에 들어가 있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1번 항목이 뭐냐면 뭐죠? 예, 손해평가 다 했는데 예, 서명을 안 하는 거예요. 서명을 정당한 사유 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그게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뭡니까 조사한 내용 그대로 통지하고 예, 서명 없이 그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사업자한테 제출하면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거고 그것을 갖고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꼭 그대로 여러분께서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항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새로 신설된 거예요. 신설됐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관리 위탁기관이 결국 누굽니까? 농구먼이잖아요. 재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그죠? 예. 농구먼이 검증조사, 예, 재보험사업자도 검증조사 할 수 있고 농구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구먼이 검증조사를 했어요. 했을 때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재보험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지금 야 검증조사 했는데 야 피해율이 뭡니까 야 손해평가반이 한 것은 35%인데 우리가 조사해봐 보니까 19%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결과를 당연히 통보해야 될 겁니다. 그죠?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이구야 35%라고 잡았는데 우리가 조사해 19%야. 야 쉽게 말해서 16% 이상 더 피해를 높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헛돈이 막 지금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손해평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좀 이렇게 그 주위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얘기가 그래요. 필요에 따라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죠? 그리고 좀 평가가 너무 부실하게 했다 그러면은 경고 처분이라도 좀 내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그 얘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개하고 자식이고 아니라 당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만 생각하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재보험사업자는 여기 보면 또다시 특별한 사유가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치를 안 해도 될 거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하게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야 하겠죠. 그죠? 경고처분 하라면 경고처분 해야 될 거고. 근데 만약에 농구먼에서 경고처분 하세요 하는데 이분은 진짜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어. 막 조사해봐 보니까 그럴 때는 그분한테 야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경고처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법에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법규정 2개 딱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새롭게 막 바뀌고 하는 이런 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게 또 신설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지문으로 나온 것은 다 새로운 지문으로 바꿨고요. 또 이렇게 신설된 조항도 이번에는 새로 이제 11회 때는 이것이 지문에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걸로 문제를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예상 문제를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6회 때 손해평가 준비 평가 결과 제출의 일부이다. 칼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다 이거 법 규정 그대로예요. 자, 재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에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손해평가가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진으로 제출한 경우 재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서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겠습니까? 여기는? 그렇죠? 예, 여기 보험가입자가 의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죠? 예, 7영업일 이내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새로 또 7영업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뭐죠?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현지조사서를 7영업일 이내에 그 뭡니까 그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갖고 7일 대신에 7영업일 어떤 거는 7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7일 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받은 날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복수정 그대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래 10일 이런 건 없었었어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답은 풀 수가 있습니다. 다 복수정으로 문제를 만드니까요. 7회 때 자 보겠습니다. 손해평가 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했네요. 1번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재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봐보세요. 검증조사를 해야 한다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어때요? 이걸 그냥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검증조사 결과 너무 차이가 날 때는 야 이거 진짜 정말 이거 전체 보험 목적물을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벌써 1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2, 3, 4는 다 맞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몇 번에 해당되죠? 그렇죠. 검증조사 거부하는 경우는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검증조사가 불가능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뭡니까? 그 가입자한테다가 통지를 하고 뭡니까? 그 결과서를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해 갖고 그 뭡니까? 재보험 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에다가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됐나 보겠습니다.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 그렇죠. 거부하니까 불가능해서 손해평가를 결과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왜? 조사를 못하니까. 요 사실을 가입자한테 통지를 하고 뭡니까? 조사 결과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 3번.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는 제가 요거를 실수로 요거를 안 고쳐놨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엔 제가 이런 걸까지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치고 해도 계속 막 나오고 왜냐면은 그 법이 막 개정되고 이러면 아무리 그 막 신경 써도 조금씩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렇게 됐었어요. 법규정.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데 뒤에 가서 이제 그 새로운 걸로 제가 고친 게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보험 사업자고 재보험 사업자 그죠? 재보험 사업자는 NH농협손해보험이고 이거는 재보험 그죠? 재보험이니까 재보험 사업자는 누구요? 농구먼이잖아요. 그죠? 예. 농구먼인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10개 중에서 10개 조사한 것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이미 추출해 갖고 뭘 조사를 하죠? 그걸 갖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니까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맞습니다. 4번 농장은 재보험 사업자라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요거는 그 밑에 그 2항이 있었죠. 그렇죠? 예, 장관 또한 야 NH농협손해보험 너무 요즘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조사가 좀 부실한 것 같으니까 검증조사를 좀 많이 해봐 하고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예상 문제를 제가 내는 건데 좀 이제 신설된 뭐 이렇게 그 법규정도 있고 개정된 법규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넣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손해평가에 관해서. 자 1번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와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손해평가반 구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렇게 조금 이번에 이거 새롭게 문헌 개정이 됐죠. 그러니까 손해평가 결과와 뭡니까 손해평가반 구성원을 기록할 수 있는 현지조사서 이렇게 문헌이 개정된 거예요. 옛날에도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된다. 요 규정은 있었는데 조금 뭡니까 더 세부적으로 뭡니까 개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현재 법 규정에 맞고요. 2번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해. 요거는 몇 번이죠? 그렇지 2번. 예, 손해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그 조사로 나왔습니다. 예, 얼마나 10년 그 생각하는데 에이 나 그 손해조사 안 해. 안 받을 거야.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2번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여기 제가 또 여기 오타 났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맞는 그대로 그 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교재 내용 고치겠습니다. 자, 3번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반이 작성한 현지조사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거야. 예, 요거는 뭐죠? 예, 1번이 되죠. 예, 다 조사까지 끝냈는데 서명을 안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 보험가입자에게 그냥 손해평가 결과 통지하고 서명 없이 그 뭡니까? 현지조사서를 재보험사업자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이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평가한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손해평가한 내용을 결과를 그냥 통지하고 서명 없이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볼까요?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해가지고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이거 법정에 그대로네요. 재보험사업자에게 최종 조사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새로 그 뭡니까 도입된 법 규정입니다. 다만 하우스 등 원해 시설과 축사 건물은 7영업일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요 3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꼭 제가 기억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여튼 서명을 이렇게 거부할 때 뭡니까 1번에 해당돼 갖고 그럴 때는 서명 없이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통지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틀렸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평가한다는 이런 것을 절대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예. 자, 45번 예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 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자, 어떤 것이 이제 틀렸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재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예,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검증조사를 이렇게 그죠?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아이고야 이건 뭐 맞는 것 같아. 당연하게 현지업자의 전체 보험 목적물 맞네. 일정수 이미 추출한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보험 목적이고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증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딱 틀린 거예요. 1번이 벌써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지문을 왜 냈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틀리기 쉬운 지문이에요. 그리고 공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하는가 그걸 바꿔놓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을 그냥 바꿔놓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증조사를 해야 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요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막 풀지만 결국 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1항부터 5항까지 그 내용 갖고 맨날 묻는 거예요. 맞았죠? 그러니까 법 규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왜 제가 법 규정에 대한 설명보다는 문제를 더 풀어드릴까요? 그렇죠. 문제를 풀어보면서 법 규정이 요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여러분께서 느끼시라고. 그걸 느낀 상태에서 법 규정을 공부해야 머릿속에 더 쉽게 기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가능한 많이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사업관리 위탁기관이 검증서사. 요거는 농구면에서 한 경우, 요것도 신설조항이네. 그죠? 그 결과를 재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재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야 된다. 그분 좀 이렇게 경고 처분 좀 하세요. 너무 이게 막 그냥 엉터리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고 처분도 내리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질문이다. 3번 재보험사업자 및 법 25조 2에 따라 농업재보험사업 관리를 위탁받은 게 요게 이제 이번에 신설조항으로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재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재보험사업자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실었습니다.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어떻게 죠? 일정 수를 이미 출출하여 검증조사. 요 맞네. 그죠? 예, 그렇죠. 여러분께서 손해평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똑바로 했나 안 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조사 맞습니다. 4번. 농장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앞에서도 풀어봤죠? 예, 하게 할 수 있고,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게 되고, 요 또 뭐죠? 요 새로 또 추가됐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를 농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것도 옛날에 없었는데 더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법이 자꾸 이렇게 뭡니까? 추가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손해평가라는 일이 예전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점점 진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까지도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출제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회 때 문제 볼까요?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자, 손해평가반은 재보험 사업자가 실제한 손해평가를 기록할 수 있는 현지조사. 말도 안 되죠. 현지조사 누가 하죠? 재보험 사업자가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쉽게 나와요. 누가 한 그걸 바꿔놓는다고 제가 잘 고른 걸로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공법은 특히 우리 시험이 많이 그렇게 나옵니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조사 현지 손해조사를 재보험 사업자 NH농협 손해배움에 우리가 막 배보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2번 틀렸고 3번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7일 이내 손해평가에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재조사를 요 뒤에 거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요게 틀렸잖아요. 예, 여기 뭡니까? 재보험 사업자는, 그죠? 예, 누가 하느냐? 재보험 사업자가 이렇게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손해평가본으로 하여금. 그쵸? 그러니까 그게 틀렸네요. 그죠? 자, 그러면 4번이 맞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이게 지금 몇 번이죠? 2번이잖아요. 손해평가를 거부하는 거야. 조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를 하고 현지조사를 재보험사업자에게 그냥 그대로 조사 없이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서명도 필요 없죠. 조사도 안 했는데 사인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번이 바로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8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죠? 예. 보면 맨날 그걸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자, 보겠습니다. 손해평가 결과 검증이가 옳은 것을 찾으세요 했어요. 재보험 사업자 및 요것이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일정 수에 이미 출처를 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1번이 예전에는 맞는 답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이제 과거의 그걸로 절대로 공부해서 안 되죠. 그래갖고 제가 이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해갖고 바뀐 게 어딘 건가 기출문제도 다 따져가지고 가능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예.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는 그 법 규정이 바로 요 법 25조 2에 따라 농업재보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간 갈로 열고 이하 사업관리 위탁기간이라 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 법 규정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이 그대로 이렇게 돼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 3, 4는 어디가 틀렸나? 그럼 한번 볼까요? 어디를 바꿀까? 요거를 여러분께서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법 규정이 공부하면서 요거 항상 유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법 규정 그대로 나오니까 예, 요령하고 농제법은 자 2번 보겠습니다. 손해평가반은 농장으로부터 하여금 손해평가반에서 농림식품장관한테 검증조사에 좀 해봐. 말이 되지도 않죠. 그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2번 아니고 3번 손해평가 결과와 이미 추출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예, 조금 요거는 이제 어려웠는데 뭐든지 잘 보면 해야 한다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항상 0.00001의 경우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한다는 건 100% 해야 되는 건데 근데 100%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조금 이제 이 지문이 뭐가 달라 차이가 있냐면 결과에 우리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금 피해율이 35%인데 검증조사 해봐보니까 34.7%야. 0.3% 차이나.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야,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어떤 차이죠? 현저한 차이였죠. 법에 잘 봐보세요. 현저한 차이가 발생될 때, 어떻게 되죠?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 4번 보겠습니다. 보험가입자가 검증조사를 거부해요. 검증조사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예, 검증조사가 불가능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한테 통지를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조사를 거부하니까. 그쵸? 그런데 손해평가 검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입자한테 통지해야 된다? 말도 안 되지. 이러다 싸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여러분께서도 이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틀린 지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8회 때 이렇게 나왔고요. 다 법규정 그대로 나옵니다. 자, 9회 때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손해평가 결과 검증. 그죠? 워낙에 이게 그러니까 그 평가를 어떻게 되고 그 절차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그 법규정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틀린 걸 찾는 겁니다. 농장은 재보험사업자가 검증조사 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당연히 하게 할 수 있겠죠. 재보험사업자는 갈로 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된다. 법규정 그대로 맞습니다. 2번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 검증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를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자 말도 안 되죠. 누구한테 통지를 하죠? 예, 재보험 사업자한테 보고를 하겠죠. 농장한테 보고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벌써 틀렸고요. 딱 느낌이 빡 오시죠. 그죠? 이렇게 완전히 현격하게 틀린 게 딱 나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벌써 답이 나왔고요. 3번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돼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재조사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어떻게 되죠?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맞죠? 예, 재조사할 때는 그거 엄격하게 야 이게 너무 부실하게 했구나. 전체 보험 목적물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야 손해평가반 이번에 한 손해평가반이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해갖고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는 거다. 맞다. 자, 4번요. 재보험사업자 및, 요, 그대로 또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옛날에는 요것도 뭡니까, 재보험사업이 재보험사업자는 이렇게 문헌이 돼 있었겠죠. 제가 막 처음에 이걸 만들었다가 새로 수정하는 데서 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서는 그게 답이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지금 현재 바뀐 규정이 농업재보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간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누구다 그게 농구먼이더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농구먼이에요. 농구먼하고 재보험 사업자하고 가 뭡니까? 검증조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 중에서 일정수, 그죠? 예, 검증조사 맞죠? 재조사가 아니죠. 예, 검증조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0회 보겠습니다. 또 일이 나오잖아요. 검증, 그죠? 똑같은 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자, 재보험 사업자 이외의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 아니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예, 위탁할 기간, 즉 농구먼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벌써 이건 틀렸고. 2번,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조사를 할 때, 그쵸? 예, 검증조사를 당연히 하겠죠.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검증조사해야 되는데 해서는 아니 된다. 말도 안 되죠. 이건 여러분들도 쉽게 딱 틀린 걸 알 수 있겠죠. 자, 3번요.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조사한다. 여러분께서 딱 지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떠올릴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 맞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전체 보험 목적을 갖고 재조사를 뭡니까? 해야 되죠.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아이고야, 요게 맞네. 그쵸? 그대로. 예. 그러니까 3번이 맞는 겁니다. 4번은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해요. 그럴 때는
예,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해요. 손해평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통보를 하죠? 그렇죠. 그 뭐 보험 가입자한테 통지할 거 아닙니까? 그 거부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재보험 사업자한테 통지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예, 여기서 틀렸고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제출하죠? 그렇죠. 요게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하지. 여러분들께서 손해평가 하거나 검증조사한 걸 갖고 그 농장한테 제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농장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을 딱 봐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뭡니까 손해평가 관련 그 절차에 대해서 절차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손해평가 단위, 쉽게 말해서 농작물의 손해평가는 어떤 단위로 하는지, 가축의 손해평가 단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설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또 그리고 농작물의 보험가액 있죠. 우리가 그 상법보험편에서 보험가액 산정하는 거 배웠죠. 예, 대부분 농작물은 뭐였습니까? 기평가, 이미 보험계약 당시에 뭐 가액을 미리 평가해 갖고 가입을 하는 거고, 가축 같은 경우는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뭡니까? 보험을 한다. 그래서 그거는 미평가 보험이다 하고 제가 상법보험편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큰 기준을 알아야 여러분께서 2차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금년에도 축사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손해를 산정해서 자기 부담 것만 차감하면 되는 건데 그 손해평가 단위가 A동, B동 이렇게 두 개동이면 각각 손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손해평가 단위가 보험 목적물별이에요. 예.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두 개를 같이 해갖고 이게 뭐 비례 보상하고 막 그렇게 해서 답도 나오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혼선이 있습니다. 강사님들도 2차 강사님들도 가장 기본만 알면 풀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상법보험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기초적인 거 그런 것들을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뭡니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차 시험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농업재보험 법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 교재에 있는 내용 요렇게 나오니까 요거만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진행한 거고, 오늘 강의부터는 조금 이제 시간이 갑자기 탁 늘어났죠. 왜 그러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 손해평가사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손해평가 단위하고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 이제 앞으로 남은 게 가축 보험가액 산정, 손해액 산정, 그리고 시설물 보험가액 산정, 손해액 산정 하면 이제 복귀중이 딱 끝나는데 이것이 바로 2차 시험 그 뭡니까 1과목, 2과목에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그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